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특수 모드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수 모드 중에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린팅 순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메뉴 중에 하나가 모두 한꺼번에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두 한꺼번에는 말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개의 모델링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하나씩 볼까요? 한 번에 하나씩으로 슬라이싱이 이제 되는데요.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면 네, 이렇게 이쪽에도 분명히 있는데 얘만 출력이 되고 있죠.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개의 출력물들을 올려놓고 출력하다가 중간에 하나가 삑사리가 픽 나갔고 전체를 망쳐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에게는 한 번에 하나씩 출력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이게 가능하려 그러면 첫 번째를 출력하고 나서 노즐이 다시 내려왔을 때 그 노즐이 내려오고 옆에 있는 히터 블럭 이런 것들이 얘하고 붙어서 얘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번에 하나씩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설정해 주는 것이 여기에 보면 프린터 관리에 기기 설정으로 들어갔을 때 프린트 헤드 설정입니다. 이 헤드 설정은 X, Y, Z 이런 최대 최소 값을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건너뛰십시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값들을 잘 입력을 하게 되면 바로 한 번에 하나씩이라고 하는 이게 가능하게 되는데 문제는 겐트리 높이 이런 겁니다. 이 높이를 지금 현재는 굉장히 큰 값을 넣었지만 실제로 겐트리 하이트라고 하는 노즐 끝에서부터 해서 직교형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X나 Y 이런 봉이 움직이잖아요. 그 봉까지의 높이인데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많이 높아봤자 한 50mm, 한 60, 70mm 정도? 그렇게 되면 70mm보다 더 낮은 그런 출력물에는 괜찮지만 그보다 높은 출력물이 있을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와서 옆에 거를 출력하다 보니 얘가 그냥 탁 쳐버리고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있지만 매번 복수계의 모델링을 배치하는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거의 안 쓰이는 기능이지만 여러분들이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이런 모델링들을 한 번에 하나씩 안정적으로 출력하고자 할 때 이 기능을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몰드 기능입니다. 이 몰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붕어빵의 거푸집 있죠? 이거를 체크를 하면요 신기하게 나옵니다. 여기에 출력이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을 둘러싸이는 바깥쪽 것이 출력이 됩니다. 자, 보실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뭔가 출력이 됐는데 뚱뚱하게 됐죠? 이렇게 뚱뚱하게 됐는데 여기다가 양초 같은 걸 만약에 이렇게 촛농 같은 거를 뚝뚝뚝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안쪽에 가득 촛농이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몰드로 만들어진 이 프린트 부분을 떼어낸다면 여기에 아주 예쁜 양초로 되어 있는 XYZ 큐브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상에서는 이 몰드 기능을 이용해서 RC 비행체의 앞부분을 만드는데 몰드로 해서 만들고 그 안쪽을 카본 파이버로 완전히 단단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이런 기능이 몰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표면 모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 모드의 디폴트는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준과 모드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표면은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슬라이싱이 되는데 한번 보시죠. 위에서 봤을 때 면이 있었던 부분은 바닥이든 상단이든 다 사라졌고요. 여기 Z 안에도 사라졌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X, Y의 위쪽도 사라지고 바깥쪽의 겉의 표면만 남습니다. 즉 아우터 워 한 겹만 남고 나머지는 싹 없어지는 형태가 바로 표면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어디다 쓸까 저는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뭔가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게 필요하실 때 또 있으면 댓글란에다가 한번 알려주세요. 이럴 때 쓰면 좋다라고 하는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네, 다음으로는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이라는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흔히 말해서 꽃병 모드, 베이스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긴 베이스인데 올라갈 때 Z가 조금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표면 모드랑 좀 비슷한 듯도 한데 조금 차이 나는 것이 바닥은 버텀 티크니스, 바닥면 두께만큼 설정된 만큼 이렇게 올라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천장은 없습니다. 천장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표면만 있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것의 G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것의 G코드를 봤는데 Z가 매 G코드 라인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1.675, 그 다음에 1.706, 1.737에서 점차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Z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Z 1.8이라고 나왔다면 그 다음은 0.2 레이어 하이트라면 Z 2.0 그리고 그 다음에는 Z 2.2 이런 식으로 0.2씩 뜨문뜨문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매 줄마다 Z 값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증가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되면요 0.2만큼 증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심이라고 하는 재봉선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꽃병 모드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거고요. 이 기능 저는 항상 꺼내놓고 씁니다. 다른 거는 평소에는 다 가려놓고요. 이 기능만큼은 제가 아주 잘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것은 상대적 압출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익스트루드 174.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다음 줄에는 174.73629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것 다음에 이만큼 또 추가로 압출했다가 아니라 여기 위치에서 그 다음 위치만큼으로 옮겨왔다. 그래서 실제 추가적으로 압축된 거는 한 0.3mm 정도의 압출이 이 상태에서 있었겠죠. 이런 방식으로 압출을 해주는 것이 상대적 압출을 해제한 방식입니다. 근데 큐라에서 이 상대적 압출을 체크를 하면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G코드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랑 거의 같은 부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작습니다. 아까는 274.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0.0979, 그 다음에 또 0.24235, 그리고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인 0.08528.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이 그대로 압출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 압출은 사실 그다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기능이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연속으로 이어서 진행하거나 할 때 또 유용할 수는 있어서 이 기능이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모르셔도 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특수 모드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수 모드, 스페이셜 모드가 뭐지? 라고 궁금하셨던 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스파이럴 아우터 컨터라고 하는 외부 윤곽선을 나선형으로 만듦 이 기능만 꺼내놓고 쓰고요. 나머지는 잘 쓰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아시고 앞으로 요거 정도는 한번 써보시면 아주 깔끔한 꽃병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실 때 유용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